김민수는 오전 8시 정각에 회사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입사 10년째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35의 나이에 아직 대리 직급이었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불평할 용기가 없었다고 해야겠네요. 김 대리, 이 보고서 다시 써. 박 부장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어 부장을 바라봤어요. 54살의 박 부장은 언제나 그랬듯 차갑고 날카로운 표정을 하고 있었죠. 뭘 그렇게 쳐다봐? 빨리 가져가서 다시 작성해. 민수는 조용히 보고서를 받아들었어요. 세 번째 수정 요구였습니다. 처음 두 번은 내용상의 문제였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글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였죠. 민수는 속으로 한숨을 쉬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민수야, 너 요즘 안색이 좋지 않은데 괜찮아? 동료 한 명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민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사실 민수는 서랍 깊숙한 곳에 사직서를 써놓고 있었습니다. 벌써 6번째 작성한 사직서였죠. 매번 박 부장의 갑질과 모멸감을 당할 때마다 꺼내어 보곤 했지만 결국 다시 서랍 속에 넣어두곤 했어요.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붙잡고 있었거든요. 오후 3시쯤 민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 서지연의 전화였어요. 평소 근무 시간에는 연락하지 않는 지연이었기에 민수는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죠. 여보, 큰일 났어. 지연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민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장인어른인 서영철은 평소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황스러웠죠. 지금 어느 병원이에요? 성모병원 응급실이야. 빨리 와줘. 민수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 부장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조퇴를 요청해야 했어요. 하지만 부장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죠. 장인어른이 아프시다고? 그게 내가 일을 팽개치고 나갈 이유가 되나? 박 부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이 끝나고 가면 되잖아. 부장님, 응급실에 계시다고 하니까 정말 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민수는 간곡히 부탁했어요. 박 부장은 한참 동안 민수를 째려보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은 더 일찍 와서 오늘 못한 일까지 다 처리해. 민수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습니다. 서영철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서 숨을 거두셨어요. 지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오열하고 있었고 민수는 그런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함께 슬픔에 잠겼죠. 아버님, 정말 갑작스럽게.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영철은 민수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였어요. 친아버지를 일찍 여인 민수에게 장인어른은 인생의 나침반 같은 분이었거든요. 병원에서의 절차를 마치고 부부는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서영철의 인맥이 넓었던 만큼 장례식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조문객 명단을 정리하고 부고를 발송하고 장례식장 세팅까지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죠. 밤늦게까지 장례 준비를 하면서 민수는 장인어른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서영철은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민수가 다니는 회사의 창립 멤버로 참여했던 분이에요. 부장까지 지내며 수많은 후배들을 길러내셨고 퇴직 후에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셨죠.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사신 분이었거든요. 당당하고 소신 있게 살아오신 장인어른과 달리 자신은 늘 참고 굽히며 살아왔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장례식장에는 벌써부터 조문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철과 함께 일했던 동료들, 후배들, 그리고 생전에 도움을 받았던 많은 분들이 찾아왔어요. 민수는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이하며 인사를 나누었죠. 조문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민수는 장인어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셨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분의 삶은 한편의 교과서 같았어요. 장례식 둘째 날 민수는 장례식장 한편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연달아 찾아오는 조문객들을 맞이하느라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죠. 박 부장의 전화였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부장님. 야, 김대리. 지금 뭐하고 있어? 박 부장의 목소리는 평상시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장례식장에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뭘 하는 거야? 니네 부모도 아닌데? 왜 거기서 지키고 있어? 박 부장의 말에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장인어른이십니다. 제가 상주로서. 상주든 뭐든 회사 일이 더 중요하지 않나? 사망진단서 떼서 회사에 빨리 보고해. 그리고 내일부터는 정상 출근이야.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직 장례식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재촉을 받다니요. 부장님, 아직 장례가. 아직 뭐가 있어? 이미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뭘 더 하겠다는 거야? 박 부장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민수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조문객들이 오가는 장례식장 한복판에서 이런 전화를 받고 있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죠. 부장님, 지금이 어떻다는 거야? 회사 일정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개인 사정으로 회사에 피해주지 말고 빨리 처리해. 박 부장은 일방적으로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어요. 분노와 허탈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여보, 무슨 일이에요? 지연이 민수의 표정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아니에요. 회사에서 좀.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내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연은 이미 민수의 마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또 부장이 전화했죠? 민수는 대답 대신 쓴웃음만 지었어요. 지연은 남편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아버님 장례식인데 회사 전화 받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잠시 후 또다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또 박 부장이었어요. 민수는 전화를 받기 망설였지만 결국 받을 수밖에 없었죠. 야, 왜 사망진단서는 아직 안 보내는 거야? 박 부장의 목소리는 더욱 신경질적이었습니다. 부장님, 지금 조문객분들이 계셔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회사 서류 처리가 우선이지. 당장 사망진단서 사진 찍어서 보내.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부장님, 죄송하지만 지금은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게 뭐가 있어? 핸드폰으로 사진 한 장 찍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박 부장의 재차 전화에 민수의 인내심도 서서히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밖으로 나가 통화를 이어가야 했어요. 조문객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거든요. 부장님, 정말 지금은. 민수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박 부장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정말 지금은 뭐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곤란한지 알아? 본부장이 자꾸 물어보는데 어떻게 대답하라는 거야?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부장님, 장인어른 장례식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 오전에 발인이고요. 그래서? 그게 회사 일과 무슨 상관이야? 니네 식구도 아닌데 왜 그렇게 목매고 있는 거야? 이 말에 민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니네 식구도 아닌데라는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어요. 장인어른은 민수에게 친아버지보다 더 소중한 분이었는데 말이죠. 부장님,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장님은 무슨, 빨리 서류나 보내. 그리고 내일 아침 8시까지 출근해. 늦으면 너 진짜 죽는다. 박 부장은 또다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민수는 한동안 핸드폰을 쥐고 서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그것보다 마음이 더 차가웠어요. 장례식장으로 돌아온 민수의 표정을 본 지연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얼굴이 왜 그래요? 괜찮아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지만 지연은 이미 모든 것을 눈치채고 있었어요. 또 부장이 뭐라고 했죠? 지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지연은 남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만큼은 참지 마세요. 지연아, 아버님이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분명히 당당하게 맞서라고 하셨을 거예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민수는 아내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장인어른은 정말 소신 있게 사셨던 분이었거든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굽히지 않으셨던 분이었죠. 그때 또다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였어요. 박 부장에게서 온 문자였죠. 사망진단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빨리 안 보내면 너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민수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인지 억울함인지 모를 감정이 온몸을 휩쓸었죠. 여보? 지연이 걱정스럽게 불렀습니다. 민수는 아내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장례식장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장인어른의 영정 앞에 놓인 국화꽃들, 조용히 조문하는 사람들, 그리고 상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려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지연아, 나 이번에는 정말 참을 수 없을 것 같아. 민수는 박 부장의 문자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위협적인 내용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 같은 두려움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어요. 여보, 핸드폰 꺼버려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아버님께만 집중해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10년 넘게 회사 전화를 거부한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어요.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죠. 잘했어요. 지연이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후로 몇 시간 동안은 평온했습니다. 민수는 조문객들을 맞이하며 장인어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든 사람들이 서영철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죠. 영철 씨는 정말 의리 있는 분이셨어요. 제가 어려울 때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한 조문객이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그런 분이셨죠. 민수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아드님도 아버님을 많이 닮으신 것 같네요. 예의 바르시고.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과연 장인어른을 닮았는지 의문이었거든요. 장인어른은 당당하셨는데 자신은 늘 굽히고 참기만 했으니까요. 저녁 무렵 민수는 핸드폰을 다시 켰습니다. 그 순간 밀려드는 것은 박 부장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 폭탄이었어요. 20번이 넘는 부재중 전화와 10여 개의 협박성 문자들이 화면을 가득 메웠죠. 전화 왜 안 받나? 너 진짜 각오하고 있는 거지? 내일 아침에 보자. 사직서 써서 가지고 와. 민수는 문자들을 읽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앞섰어요. 여보, 또 연락 왔어요? 지연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네, 좀 심하네요. 민수가 핸드폰을 보여주자 지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건 너무 심해요. 장례식장에서 이런 협박을 받을 일이에요? 그때 장례식장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상주님, 내일 발인 시간 확인차 말씀드리려고요. 네, 오전 9시 맞죠? 민수가 답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회사 관계자분들 오시나요? 조문 명단을 정리하고 있어서요. 민수는 잠시 생각해 보았어요. 사실 회사에서 누가 올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특히 박 부장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혹시 예상보다 많이 오시면 좌석 배치를 다시 해드릴게요. 직원이 가고 난 후 지연이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발인식 때도 부장이 또 연락할 것 같은데. 그럼 내가 받지 않으면 되죠. 민수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단호함이 있었어요. 지연은 남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정말요? 네. 내일은 아버님을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는 날인데 그런 방해는 받고 싶지 않아요. 민수는 장인어른의 영정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이번에는 당당하게 해보겠습니다. 발인 당일 아침 장례식장은 이른 시간부터 분주했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서둘러 마지막 준비를 마쳤어요. 오전 9시 발인 예정이었지만 벌써부터 조문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고 있었죠. 상주님,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네요. 장례식장 직원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거든요. 장인어른의 인망이 얼마나 두터웠는지 새삼 실감하게 되었죠. 여보, 저기 회사 사람들 온 것 같아요. 지연이 입구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돌려보니 정말로 회사 동료 몇 명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평소 민수와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조용히 조문을 마치고 민수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민수가 가장 보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박 부장이었어요. 그는 정장 차림으로 장례식장에 들어왔지만 표정은 차갑기만 했죠. 박 부장은 조문을 하는 척하면서도 눈으로는 민수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다른 조문객들이 보는 앞에서 바로 뭔가를 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의도는 분명했죠. 조금 후 박 부장이 민수를 구석으로 불렀습니다. 김대리, 잠깐 나와. 민수는 어쩔 수 없이 따라 나갔어요. 장례식장 박복도에서 박 부장은 본색을 드러냈죠. 야, 너 어제 왜 전화 안 받았어? 박 부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부장님, 여기가 어디든 상관없어. 너 하나 때문에 일이 얼마나 꼬였는지 알아? 박 부장은 목소리를 높였어요. 사망진단서 때문에 본부장한테 얼마나 욕먹었는지 몰라. 민수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행히 조문객들은 보이지 않았지만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었어요. 부장님, 지금은 아버님 발인식이니까. 아버님은 무슨 장인이잖아. 과장 승진 심사 앞둔 놈이 이런 식으로 일 처리하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박 부장의 말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안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어디 계세요? 민수는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박 부장이 팔을 잡았습니다. 야, 대화 끝나지 않았어. 부장님, 정말 지금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부장님, 오늘은 정말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너 지금 나한테 대들고 있는 거야? 박 부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장례식장 안에서도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조문객들이 궁금한 듯 복도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수는 얼굴이 화끈거렸죠. 부장님,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여기는 장례식장이니까. 장례식장이면 어때?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 박 부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XX야, 회사 일이 장례식보다 중요하지 않나? 민수의 온몸이 떨렸어요. 욕설까지 들어가며 장례식장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주변 조문객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부장님, 민수가 간신히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어요. 장례식장 입구로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줄지어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차들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고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들이 줄줄이 내리고 있었거든요. 박 부장도 그 광경을 보고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야? 민수도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어요. 하지만 맨 앞에 서 있는 분을 보고 깨달았죠. 자신의 회사 이사였습니다. 그 뒤로는 전무, 본부장, 그리고 마지막에는 대표이사까지 내리고 있었어요. 저건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사가 민수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서영철 부장님은 저희 회사 창립 때부터 함께 하신 분이죠. 오늘 조문 안 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의 말에 뒤따라온 간부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무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영철 형은 정말 회사의 초석 같은 분이셨어요. 어려운 시절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셨죠. 대표이사까지 나서서 말했습니다. 서 부장님이 계셨기에 지금의 우리 회사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리더였어요. 박 부장은 이 상황을 보며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회사 최고위 간부들이 모두 모여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민수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까지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아, 박 부장도 왔네요. 본부장이 박 부장을 발견하고 말했습니다. 김대리 힘들게 하지 말고 충분히 휴식 취하도록 배려해 주세요. 네, 물론입니다. 박 부장은 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민수는 이 상황에서 무언가 다른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간부들의 도움은 고마웠지만 이것으로 끝낼 수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당했던 모든 모욕과 오늘 장례식장에서까지 받은 수치심이 한꺼번에 올라왔거든요. 민수는 조용히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회자용 마이크를 집어들었어요. 잠시만요, 여러분. 민수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례식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조문객들, 회사 간부들, 그리고 박 부장까지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어요. 민수는 한 번도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발언해 본 적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저희 아버님을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단했어요.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연은 남편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민수의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상식도 예의도 모르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민수는 박 부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런 분은 물러가 주셨으면 합니다.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박 부장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어요.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제부터 받았던 박 부장의 전화 내용들이 녹음되어 있었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시죠. 민수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니네 부모도 아닌데 왜 거기 지키고 있어? 박 부장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어요.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간부들의 표정도 굳어졌죠.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장인이잖아. 과장 승진 심사 앞둔 놈이 이런 식으로 욕설과 협박이 이어졌어요. 그만. 박 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제부터 오늘까지 제가 받은 전화와 문자의 내용입니다. 민수는 마이크에 대고 또렷하게 말했어요. 대표이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사가 박 부장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박 부장, 이게 사실입니까? 박 부장은 대답하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평생을 바르게 사셨습니다. 어려운 후배들을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사셨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좋은 어른을 본받는다는 건 저런 식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장례식장이 숙연해졌어요. 박 부장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서 있다가 결국 아무 말 없이 장례식장을 나가버렸습니다. 전무가 민수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어요. 민수 씨, 오늘 일은 제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발인식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서영철의 관이 연구차에 실리고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인사를 드렸어요. 민수는 아내와 함께 아버님을 배웅하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죠. 며칠 후 민수에게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다른 부서로 이동하면서 과장으로 승진하게 되었고 새로운 프로젝트의 리더를 맡게 되었어요. 박 부장은 회사에서 해임 조치를 당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죠.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장인어른이 평생 보여주신 삶의 자세를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다고요. 당당함이란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거만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저녁 민수와 지연은 함께 장인어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국화꽃을 놓고 정성스럽게 절을 올렸어요. 아버님, 지켜봐 주세요.
저희 이제 정말 잘 살겠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국화꽃잎을 살랑이게 했습니다. 마치 장인어른이 답하시는 것 같았죠. 민수는 아내의 손을 꽉 잡고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리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이에요.